그래프 이야기하고 있고, 삼각함수의 성질 이용해서 우리 가계 크기 구하는 연습까지 하고 있어. 그치? 16조까지 이야기했죠? 어때? 괜찮아? 이해하고 있어? 괜찮아? 조금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정말 잘 그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져 있는 어떤 상태에서 최대와 최소를 정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그래프의 모양이 하나가 완성되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코사인의 경우에는 사인의 그래프가 옆으로 옮겨진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알고, 탄젠트의 경우에는 주기가 파이면서 어떤 점근선이 중간에 보여지는 이런 모양들만 여러분들이 알아나가면,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그 이해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돼. 그리고 이제 각을 변환해서 나타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깨달음을 얻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얻고 나면 또 별게 아닙니다. 오케이. 좋아요. 일단 17쪽에 있는 문제들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보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7쪽에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지? 보기 9번이야. 보기 9번. 삼각형 ABC에 대하여 사인 2분의 A가 5분의 4일 때, 5분의 4일 때, 사인 2분의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이렇게 이어지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삼각형이라는 말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안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왜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여야 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이 된 거야. 파이가 된 거야. 알겠니? 그럼 B 더하기 C를 우리는 파이 빼기 A로 바꿔 쓸 수 있겠네? B 더하기 C를 파이 빼기 A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얘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사인 값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A라고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을 정리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이 코사인으로 바뀌겠네. 코사인 2분의 A로. 얘가 코사인 2분의 A로 바뀐 이유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Y축의 양의 방향 여기에서 빼준 거잖아. 2분의 A만큼을. 그러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 그랬어. 코사인이 사인 코사인으로 바뀐 상태가 되고, 이 바뀐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2분의 A의 값을 구할 건데, 사인 값이 2분의 A가 4분의 5니까 여러분들은 5분의 4라고 하는 5분의 4라고 하는 이 값을 이용해서 밑변을 먼저 구하시고,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면 5분의 3이라는 값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5분의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해가?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주어지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에 의해서 코사인 값을 여러분들이 전환시킨 다음에 원하는 답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는가? 좋아요. 자, 10번도 볼까요? 10번.
자, 10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도 삼각형 ABC야. 그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어져 있는 이 사인 2분의 A-B A-B 더하기 C, 요 값이 사인 A,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빼기 A, 요거하고 같다. 여기에서 코사인 A, 코사인 파이 빼기 A와 같다. 이것이 성립할 때 코사인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먼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거 먼저 바꿔보면, 사인 파이 빼기 A는 얘는 사인 A로 바꿔 쓸 수 있겠지. 파이에서 A를 빼면 2사분면이니까 얘는 그냥 사인 A가 되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건 2사분면에가 파이 빼기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될 거야. 그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은 사인 제곱 A와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로 바뀌면서 우변에 있는 값은 1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제곱관계에 의해서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니까 얘가 1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좌변에 있는 식을 보면 A-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꿔 쓸 수 있겠네. 그지?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꾸게 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값이 2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B로 표현되겠는데? 그지?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값은 2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2B니까 B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 주어진 값은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코사인 B가 될 거고, 양면을 2로 나누면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러니까 이거에 딱 맞춰서 문제를 준 거기 때문에 코사인 B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코사인 B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답을 구해내시면 된다. 좌변에 있는 건 A 더하기 C를 파이 빼기 B로 바꿔서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과정만 하시면 되고, 우변은 우리 각의 변환 방식에 의해서 사인 파이 빼기 A와 코사인 파이 빼기 A를 바꾸고 났더니 1이라고 하는 간단한 숫자로 표현됐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그 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조건을 준 거예요. 정리할 수 있으면 얘네들이 정리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거는 이제 우리 중3 때도 했던 거니까, 중3 때도 했던 거야. 그지? 삼각함수의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하는데, 중3 때도 했던 내용인데, 중3 때는 0부터 90도까지만 이야기했던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각의 변화를 통해서 중3 때 했던 그 과정을 약간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1번에 나와 있는 표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 있는 표의 이 값들은 1도부터 1, 2, 50, 51이야. 1, 2, 50, 51. 요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이 나와 있지. 그러면 저 사인 92도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1, 2, 50, 51이라는 요 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지. 오케이? 맞나? 그럼 난 여기 나와 있는 사인 90을 1, 2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90 더하기 2도로 바꾸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90도 더하기 2도로 바꿨으면 되지. 그러면 90도라는 각이 2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2분의 파이로부터의 측정된 각들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2사분면인데 사인은 2사분면의 암수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2도로 바꿨으면 된다. 그럼 표에 나와 있는 코사인 2도의 값이 0.9994네. 0.9994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0.9994가 됩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지.
오케이. 코사인 231 코사인 231도는 231도라고 하는 저 각을 1, 2, 5, 50으로 바꾸려면 얘는 코사인 180도 더하기 51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주어진 각의 위치는 3, 4분면이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51도라고 표시를 해야겠네. 맞니? 그치?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지? 그럼 51도에 대한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51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0.6293 0.6293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이해하고 있는가? 3번에서 원하는 건 탄젠트 310도야. 탄젠트 310도. 탄젠트 310도는 310도라는 각을 360도에서 310도를 50도를 빼준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지? 얘는 4, 4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50도가 되고 탄젠트 50도 값 읽어주면 50도의 값 읽어주면 1.1918 1.1918 이제 도는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그지? 삼각함수 표에는 1도, 0도부터 90도까지의 값밖에 없어. 그 값들을 가지고 90도보다 더 큰 이 값들에 대한 삼각함수 값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각의 변환에 대한 이야기 19쪽과 20쪽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같이 묶어서 했어요. 21쪽 바로 넘어갑니다. 21쪽에 계속 보기 1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서 갈게요. 코사인 210도 210도라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는 180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코사인 180도 더하기 30도로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답할 수 있겠네. 그치? 두 번째 사인 330도 330도는 얘는 사사분면이야. 맞지? 그러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되겠지? 그리고 360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얘는 30도의 값으로 대신할 수 있겠지. 그런 걸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파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좌표평면상에서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라고 하는 각 축의 각의 크기에서 파이에서 세타만큼 냈으니까 3, 4분면 내는 거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는 2분의 3파이 세타만큼 더해지게 되면 사사분면의 각이 되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가 될 거고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바로 바꿀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돼야 돼. 자, 22쪽으로 넘어갑니다. 22쪽. 자, 개념 익힘 1번부터 갑니다. 개념 익힘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 더하기 파이.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죠. 자, 읽을 수 있어야 돼. 쟤를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라고 읽어야지.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주기가 파이인 함수를 치잖아. 이런 뜻이야. 기억에 나와 있는 fx의 주기는 사인 함수지. 사인 함수는 2파이를 x 앞에 개수로 나눠서 주기를 구하는 거야. 그지? 코사인도 2파이가 기본 주기고 x 앞에 개수 2분의 1로 나눠서 주기가 4파이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탄젠트 함수는 요 주기가 파이인데 여기 나와 있는 x 앞에 개수 2로 나누면 얘는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물어야지. 그럼 답이 뭐야? 기억? 그죠? 이게 그렇게 오답을 유발하고 있는 거야. 기억하고 디귿도 답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주기는 최소의 주기가 파이라는 뜻이지, 탄젠트 함수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하나의 이 주기가 2분의 파이예요. 이 주기가 2분의 파이인데 얘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2분의 파이가 될 거거든. 그러면 디귿에 나와 있는 탄젠트 함수는 두 개의 그래프씩 묶잖아. 그럼 얘도 파이마다 반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다시 얘기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얘가 파이가 주기인데 얘는 2파이마다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3파이마다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코사인 함수였던 니은의 경우에는 4파이, 8파이, 12파이마다 반복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탄젠트 함수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마다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 함수를 이야기할 때 얘가 주기를 최소의 주기가 파이인 것을 구해라 라는 질문이 아니라면 2파이의 배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저 함수의 주기, 이 주기 파이에 걸리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따라서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라고 주어진 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파이도 되고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다 됩니다. 알겠어? 조심해야 돼. 자,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넘어가면 2번에 나와 있는 질문은 직선 y는 3분의 4x라고 하는 이 직선 위의 점 P, A, B에 대하여 선분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를 할 때 점은 원점이다. 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주어진 함수가 원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잡는데 그 점의 좌표는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라는 얘기는 2, 4분면 위에 점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2, 4분면 위에 A, B라는 이런 점이 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것은 x값의 증가량이 3, y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4 또는 x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만큼 가서 4만큼 올라간 이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봐도 되지? 그지? 이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3만큼 x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3, y값의 증가량을 4로 잡으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이 p라는 점을 마이너스 3,4라고 써도 무방하죠.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잡게 되면 그럼 우리는 원점까지의 이 거리가 5라는 것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원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인은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답할 수 있게 되겠지. 문제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원하는 질문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더하기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야. 일단 얘만 놓고 우리가 결정을 먼저 해야 돼. 사인은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얘는 파이 더하기 세타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쓰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구해져 있는 저 세타 값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얘는 5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네. 5분의 3. 그래서 얘는 5분의 7을 답으로 하셔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삼각함수의 각을 변환시킬 때는 여기에 들어있는 세타는 언제나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정리하는 거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세타는 예각이 아니에요. 근데 저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이 문제 속에 써있는 이 파이 빼기 세타라는 저 형태에서 이거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둔각이니까 알아서 얘가 음수로 바뀌어 있는 거야. 알아서 바뀔 거야. 알아서 얘가 이미 마이너스 5분의 3이 돼 있으니까 저 각의 크기는 신경 쓰지 말고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로 바꾸는 거고, 파이 더하기 세타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꾸시면 그 다음에 알아서 이들이 음수면 음수가, 양수면 양수가 들어갈 거라고. 알겠니? 이 식의 모양만 놓고 바꾸는 거야.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와 빼기 세타네. 빼기 세타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됩니다.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1, 4분면의 각이라서 얘는 그냥 다 양수예요. 다만 2분의 파이로부터 추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인으로 바뀌고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사인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2, 4분면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유지할 겁니다. 이 값들을 그대로 넣어서 5분의 4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하시면 얘는 5분의 1이라는 답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개념 익힘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로 인하여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보여지는 편입니다. 주어져 있는 1, 2, 3번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뭐 어느 정도 외워둬도 괜찮아요. 외워둬도 괜찮습니다. 개념 익힘 3번이야. 사인 제곱 1도부터 사인 제곱 90도까지 더하는 거,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그지? 사인 제곱 1도부터 쭉 더해 나갈 건데, 얘네들을 쭉 더해서 사인 제곱 90도까지. 얘네들이 더해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자가 우리 사인은 90도에서 어떤 각 A를 빼잖아. 그럼 요 값은 코사인 A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맞아?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표시되기를 A하고 B를 더해서 90도가 돼. 그러면 여기서 사인 제곱 A하고 사인 제곱 B를 더하잖아. 그럼 그 값이 1이라는 사실을 1이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 처음 봐요? 처음 봐? 아니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하는 거죠. B 대신에 90-B를 90-A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B가 사인 제곱 90-A로 바뀌겠지? 그치? 근데 얘가 코사인 제곱 A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1이니까 얘는 더해서 1 되는 게 맞지. 더해서 90이 되면 그런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1도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 이 각들 중에서 요 사인 제곱 1도하고 사인 제곱 89도를 짝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도는 사인 제곱 88도랑 짝을 만들어 주는 거야. 1도부터 90도까지 90개가 있어. 얘네들이 갖다가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얘랑 짝되는 건 90개 아닌가 이거? 90개지, 그지? 다 90개 짝을 지어주고 나면 어떤 게 남냐면 여기 두 개씩 짝을 지었을 때 1과 89, 2와 88, 3과 87 이렇게 쭉 가다 보면 45도하고 짝되는 거하고 90도하고 짝이 되는 건 없어요. 그지? 이 두 개는 없어. 그지? 1부터 45도까지, 90도까지 총 90개의 숫자가 있는데 88개는 짝이 있고 두 개가 짝이 없어. 88개가 두 개씩 짝을 지으면 요 1에 해당하는 값이 총 44살이 나오고 사인 제곱 45도와 사인 제곱 90도만 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적을 때 44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분의 1 사인 90도는 1이니까 1의 제곱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합이 2분의 91이 됩니다. 2분의 91이 돼. 사인 1도부터 사인 90도까지 더하면 2분의 9가 돼. 만약에 사인 제곱 0도가 들어가 있어. 사인 제곱 0도부터 90도까지야. 그래도 2분의 91이야. 사인은 어차피 사인 0이 0이니까. 자, 코사인의 경우에 코사인은 똑같이 하겠죠. 코사인 제곱 1도와 코사인 제곱 89도를 짝을 지을 거거든. 코사인 제곱 2도와 코사인 제곱 88도를 짝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두 개씩을 다 짝을 지어서 쭉 가다 보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45도와 코사인 제곱 90도는 짝이 없겠지. 그치? 그러면 주어져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44쌍 나올 거니까 44 있을 거고, 코사인 제곱 45도도 제곱하면 2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고, 다만 얘는 0이지. 그치? 사인하고의 차이는 사인 제곱 90도는 1인데 코사인 제곱 90도는 0이니까 이 부분이 0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88, 2분의 89가 답이 되겠네. 그치? 맞죠, 정윤? 여기에 사인 제곱 0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코사인 제곱 0도. 맨 앞에 코사인 제곱 0도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지? 코사인 0은 얼마야? 거두야, 코사인 0은 얼마니? 코사인 0. 네. 말하라. 코사인 0은 1이니까 여기 만약 코사인 0이 들어가 있었으면 얘도 2분의 91이 돼요. 2분의 91. 그치? 맞지? 오케이? 자, 3번은 탄젠트야. 탄젠트의 질문은 사인 코사인하고 달라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제곱해서 들어가 있는데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 1부터 탄젠트 99까지 곱했지. 그치? 탄젠트 1도, 탄젠트 2도 이런 식으로 곱한 거야. 탄젠트 89도 곱했어? 그러면 사인은 이렇게 90에서 a를 빼면 코사인 a가 되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더해서 90이 되는 것끼리 더하면 1 됐잖아. 탄젠트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는 a 더하기 b가 90도일 때 탄젠트는 탄젠트 a하고 탄젠트 b를 곱하잖아. 둘이 더해서 90이 되는 값들을, 얘네들은 1이 돼야 되겠지. 여기 나와 있는 탄젠트 b가 탄젠트 90 마이너스 a로 바꿔 쓰게 되면 얘는 탄젠트 a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얘하고 이거 곱하면 1 돼야지. 주어진 식을 탄젠트 1도, 탄젠트 89도 이렇게 곱하자.
이거 1이라고 1. 탄젠트 2도, 탄젠트 88도 곱해도 1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여기서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게 탄젠트 45도만 혼자 덜렁 남아요. 이게 1도부터 89도까지니까 89개잖아. 두 개씩 짝 지으면 요런 식으로 곱해지는 게 44쌍 나오고 요거 하나만 남겠지. 예? 근데 탄젠트 45도도 1이니까 1만 45개를 곱한 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1이야. 1. 뭐 멍청하지 않으면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탄젠트 0이 곱해지면 뒤에 있는 값하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0이겠지. 탄젠트 0도는 0이니까. 그지? 탄젠트 90도를 곱하라는 말 안 하겠지. 탄젠트 90도는 정의되지 않으니까. 1도부터 89도까지밖에 안 물어볼 거야.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을 4번은 그림으로 문제를 물었어요. 그래프로. 지금 우리가 푼 거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4번에서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를 10등분한 점을 각각 P1부터 P10까지 잡았어요. 원의 둘레를 10등분 했대요. 10등분. 여기를 P1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10등분을 했으면 10등분 했으니까 이쪽이 P6이잖아. P6 되겠지? 다시 여기가 얘하고 P10이랑 같아지겠는데? P10이랑 같아질 거고 10등분 하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제 5등분해 놨겠지? 하나 5등분 하면 하나 둘 셋 넷 1, 2, 3, 4, 5, 6 아니지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5등분 하면 자르고 둘 하나 셋 P2, P3, P4, P5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지금 이게 그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거 하나의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P3하고 P1하고 연결한 이 부분이 2세타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쉽게 생각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10세타의 값이 2파이가 되는 거야. 5세타의 값이 파이가 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 그지? 똑같이 나눠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한테 물어요.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다 더해져서 사인 10세타까지 더하래잖아. 그치? 뭐 똑같은 질문을 코사인도 물어봤어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코사인 10세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에 대해서 저기 세타부터 10세타까지면 총 10개잖아. 그치? 그 중에 6세타, 7세타 얘네들을 갖다 어떻게 바꾸냐면 사인 6세타를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쓸게요. 그럼 되지? 5세타가 파이니까. 아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하고 사인 6세타 더하면 0 돼버릴 거 아니야. 같은 방법으로 2세타, 7세타, 8세타, 3세타, 8세타, 4세타, 10세타.
그다음에 5세타, 5세타하고 10세타가 없어지겠지? 이 결과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해하는가? 얘도 어때? 얘도 코사인 6세타를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로 만들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응? 이런 거 더하면 0 될 수밖에 없겠네. 자, 봐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각이 이게 6세타거든. 6세타야. 우리가 그 이 단위원에서 이 원에서 요 점에 y 좌표가 사인 값이지. 그지? 맞아? 이 점에 y 좌표도 사인 값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하고 얘가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러면 요놈의 y좌표와 요놈의 y좌표는 서로 부호가 반대겠지? 그러니까 더하면 0 되는 건 당연하지. 요 3세타하고 이쪽에 있는 이쪽에 2세타하고 이쪽에 있는 7세타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y축이 원점 대칭이니까 더하면 0 돼야 돼. 근데 그게 사인만 그런 게 아니라 코사인도 마찬가지잖아. x좌표는 코사인 좌표고 y좌표는 사인 값이 될 거니까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이렇게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계속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야. 그들끼리 더하게 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알겠나? 응? 이런 식의 재밌는 문제들도 있어. 재밌잖아. 재밌어야 되는데. 벌써 막 픽픽 가려고 그러고. 자, 24쪽 넘어가자. 24쪽. 자,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y는 2 사인 이게 2x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3.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에서 이 식에서 최대값이 얼마죠? 최대값 얼마? 5. 요 2하고 3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 거지? 맞아? 여기 나와 있는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져. 근데 여기다가 2를 곱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값을 갖겠지. 근데 여기다가 3을 더했잖아. 그럼 1부터 5까지의 값을 갖지. 맞니? 지금 이게 어떻게 구한 거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5는 2에다가 3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에 최대치도를 물으면 사인 앞에, 코사인 앞에 있는 숫자에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 하고, 여기서 y축 방향의 평행 이동량을 더해주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플러스 붙인 거에다가 더해주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이게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에서 최대치도 구하는 시역을 구하는 방법이지. 그지? 근데 이게 얘네들을 가지고 이 삼각함수를 2차 함수에다가 합성을 시켰어. 2차 함수에 합성을 시킨 거야. 예를 들어 주어져 있는 보기 문제를 보시면 y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준 거예요. 이 주어진 함수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라고. 여기 fx가 있는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야. 여기 gx가 있는데 이 gx라는 함수가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지. 그랬더니 이 gx가 이 x 자리에 들어간 거야.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x를 치환해서 풀어야지. 그지? 우리는 먼저 gx에 대한 최대치수를 먼저 구할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 x를 t로 취환할 거고 그 코사인 x의 최대 초도를 구할 건데 그 최대 초도는 정해져 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치환되어진 2차 함수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의 최대 초도를 구하면 됩니다. 꼭지점 만들어서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빼기 4분의 1이라고 해서 꼭지점을 만드시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꼭지점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주어진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 안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이 최소값이야. t가 2분의 1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최대값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최대값이 2가 된다는 걸 구하시면 돼요. 그때 x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경우 코사인이 1이 되는 경우에 x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지? 특별히 제한된 범위가 없기 때문에 x를 구하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약간 발전시킨 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에 4 코사인 x에 앞에 4가 있네. 4 코사인 x 더하기 3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함수도 방정식도 부등식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같은 종류로 바꿔줄 거야. 그때 쓰는 방법은 제곱관계를 쓸 겁니다. 제곱관계. 여기 주어져 있는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우리 문제 못 푼다. 같은 종류로 바꿔야 돼.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 쓰면 돼.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4의 코사인 x 더하기 3 4 코사인 제곱 x 4 코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4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야.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있는 2차 식의 경우에 같은 종류의 삼각함수를 만들자. 이 첫 번째.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은 코사인 x를 t로 취환할 거고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될 거야. y는 4 t의 제곱 4t 마이너스 1 4로 묶어서 t 제곱 더하기 t 그럼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4고 곱하면 1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고 꼭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돼요. 주어진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는 1일 때가 최대네. t가 1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얘는 7 되겠네. 7, 최대값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때가 최소가 됩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2. 이건 뭐 2차 함수의 최소 구한 거지 뭐. 오케이? 별거 없지?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A 값과 Q의 값,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늘린 함수, 그리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한 함수를 갖고 묻는 초대 초소가 있는가 하면 2차 시계 형태로 주어지는 이 시계의 경우에는 삼각함수를 2차 함수에다가 합성한 그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 코사인 x가 됐던 사인 x가 됐던 치환을 할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오케이? 사인이나 코사인을 2차 함수에 합성하는 형태의 함수로부터 최대 최소 구하는 걸 받고, 요번에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분수함수 있지? 분수함수에다가 합성을 하면 똑같아. 치환할 거야. 근데 이제 분수함수에다가 합성한 형태의 문제도 하나 보자. 여기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sin x 더하기 3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2. 이놈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 식이 나온 배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fx가 sin x가 있었고, 여기 gx라는 함수가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있었던 거야. 근데 g에다가 f를 합성한 거지.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면서 저 모양이 된 거야.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결국에는 sin x의 범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절차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sin x를 우리가 치환할 거거든. sin x를 t로 치환할 거고, 그럼 이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t 값의 범위를 갖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저기 주어져 있는 식의 모양이 t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라고 하는 유리함수, 분수함수의 모양을 보이게 되는 건 합성되어 있으니까, 합성되어진 함수 fx를 치환하고 나면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함수의 모양이 x가 아니라 t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라고. 그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지. 근데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정말 쉬웠죠. 양 끝값을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점근선이 t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단순하게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1일 때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 값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이라는 값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큰 게 최대, 여기 작은 게 최소가 되는 거야. 그지? 주어져 있는 분수함수가 이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죠. t 플러스 3분의 5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 주어진 이 분수함수의 모양을 그려보면 여기에 t가 마이너스 3과 t는 여기에 t가 마이너스 3일 때 하고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분자에 오는 값이 양수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대입해서 여기서 최대가 되고 1일 때가 최소가 됨을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지? 분수함수니까 우리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양 끝값에서 가질 수밖에 없죠. 점근선이 없다. 점근선을 포함하면 안 돼. 요 구간 안에 t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면 얘네들은 양 끝값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알겠나? 응? 양쪽 끝값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우리 구해내면 된다. 분수함수에 대한 성질이 약간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게 어려울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제한된 범위를 줍니다. 이제 개념 익힌 문제 넘어갔을 때, 자, 1번에 나와 있는 개념 익힌 문제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여기에 범위가 있어요. 0부터 x가 파이까지 이렇게 생긴 범위를 줬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기 문제를 풀 때는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 1까지였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범위가 생기면 이러면 좀 달라져요. 특히 사인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0부터 파이면 0부터 파이까지의 이 범위에서는 여기서는 사인 x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코사인은 어떻죠? 코사인의 경우에는 파이까지면 0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다 가져요. 0부터 파이 범위 안에서. 이 두 개가 좀 다르지. 사인은 여기를 넘어가야지 음수 쪽으로 넘어가잖아. 파이를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라는 범위 안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는 사인은 0부터 1까지고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다 갖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돼.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풀 거야. 1번에 보면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빼기 4 사인 x 더하기 4. 얘네들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서로 다른 종류가 있으면 같은 종류로 바꾼다 그랬어. 그럼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겠지.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x 그리고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될 거고, 사인 x를 치환합니다.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 될 거고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근데 요놈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꼭지점의 위치가 2,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t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0일 때 t가 0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3이 되고, t가 1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갖겠죠. 최소값 t가 1이면 1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0 되겠네. 0 이런 식으로 값을 갖는 거야.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x값도 구할 수 있어요. x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 우리 사인 x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x가 0이거나 또는 x가 파이일 때, 이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t값이 1이 되는 순간 여기 가운데 2분의 파이일 때지. x가 2분의 파이일 때가 얘는 최소값 0이 되는 거야. x값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제한된 범위 안에서 0부터 파이까지, 사인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1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2번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보면 2번 y는 2 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더하기 1. 역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어서 우리 제곱 관계로부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이제 코사인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됐고 우리는 코사인 x를 치환할 거니까 코사인 x를 치환하게 되면 사인과는 달리 얘네들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코사인 x는 0과 파이 사이에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모두 가지니까 코사인 x를 치환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모두 갖는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이 값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로 치환된 식을 정리한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3 되겠네요. 5 되겠구나. 5.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이 1,5고 우리한테 주어진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요 함수에서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요. t가 1일 때 최대값이 5가 되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대입해야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되겠는데 마이너스 3 오케이. 뭐 굳이 이때 코사인 값을 구해보면 x값을 구해보면 t가 1이 되면 1일 때 코사인 값은 x값은 0일 때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파이일 때 x가 파이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나가는 과정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는 거 봐. 2번. 2번 보면 2번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형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역시 똑같이 치환하고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된다. 개념 느낌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y는 sin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sin x 그 다음에 더하기 5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여기서 주어진 x값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가 됩니다. 오케이. 나는 여러분들은 sin x를 t로 치환해서 식을 정리할 거고 그지? 근데 여기는 0부터 2파이면 sin 함수가 하나가 다 들어간 거지 그지? 그럼 이때는 t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그대로 다 갖는 거야. 알겠니? 여기 2파이까지 이 범위 안에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전부 다 갖기 때문에
얘네들은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모두 다 갖는 거야.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y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되겠죠. 점근선이 t는 마이너스 2라는 이 점근선은 이 t값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양 끝값에서 구할 수 있다. t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요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이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분의 5, 7이 될 거고 1을 대입하면 3분의 3, 1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굳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x값까지 바라보려면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순간은 2분의 3파이일 때 x가 2분의 3파이일 때 최대값 7을 갖는 거고 1이 되는 순간은 2분의 파이 90도일 때 x가 2분의 파이일 때 얘는 최소값 1을 갖는다라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x값까지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별거 없죠? 자, 3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는 sin 제곱 x와 플러스 2a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놈의 최대값이 5일 때 최대값이 5일 때 a를 구해라. 양수 a를 구해라. 주어진 x값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문제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2a의 코사인 x 맨 앞에 1 남은 거하고 더해주면 없어지겠네. 그리고 우리는 코사인 x를 치환할 거고 그 치환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모두 갖습니다. 이 안에 주기를 전부 다 하나의 주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다 가져. 그럼 주어져 있는 이 2차 함수는 t의 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t 제곱에 마이너스 t 제곱에 2at가 되고 마이너스 t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주어진 식을 우리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요놈에 대한 최대값이 5가 되는 상황을 우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요놈을 갖다가 우리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예요. 그리고 얘는 꼭지점의 위치가 a, a 제곱입니다. a는 양수라는 조건 말고는 없지. 그지? 양수라는 조건 말고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요 주어진 구간 안에서의 최대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지금 이 상황에서 꼭지점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렇다면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값 값이 a 여기 나와 있는 최대값을 결정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꼭지점을 포함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는 이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요 안에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꼭지점을 포함하면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이때는 1에서 최대가 되는 거지. 1에서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넘어가 있을 때는 이때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될 거야. 여기가 최대가 될 거야. 그지? 근데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세 번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A 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서 얘는 이 문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야.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이 경우에는 최대가 A 제곱이 됩니다. A 제곱이 최대이므로 이때 이 최대값은 5가 되겠지. 따라서 A라는 값은 루트 5. 루트 5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A는 루트 5. 오케이. 자, 두 번째 경우는 A가 1보다 클 때야. A가 1보다 커. 이때는 최대값이 오른쪽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이때는 t가 1일 때 최대이므로 주어진 저 2차 함수에다 1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a가 남아요. 요 값이 5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a가 6이니까 a가 3이 되겠네. 그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a가 루트 5라는 이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루트 5는 1보다 크잖아.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a는 3이라는 요놈은 a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에 맞잖아. 그러니까 a는 3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값은 3이어야 한다라고 답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하십니까? 세 번째를 안 따진 이유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응? 따질 필요가 없어서 세 번째는 안 따진 거야.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이 세 번째 것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삼각함수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형식의 문제들은 다 하나씩 봤고요. 다 하나씩 봤고 이제 쭉 넘어가면 여러분들하고 이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삼각 방정식이라는 걸 풀 건데,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거라, 예를 들어 여기에 y는 sin x라는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푸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x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범위를 줄 거야. 응?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삼각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해서 주는데,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얘네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지? 0부터 2파이까지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치? y는 sin x, 그럼 뭐 만나는 점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삼각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sin x의 그래프를 주고 sin x의 값이 2분의 1이다. 이게 이제 삼각방정식이 된 거야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라. 이게 삼각방정식이야. 그러면 얘가 2분의 1 되는 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선을 긋겠죠? 여기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그지? 이 생기는 점에 이 x좌표를 구하면 그게 이 삼각방정식의 답이 되는 거야. sin x가 2분의 1 되는 건 얼마일 때야?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건 x가 6분의 파이 30도일 때지. 이거 30도일 때야. 6분의 파이. 지금 내가 구한 이 6분의 파이가 이거 첫 번째 만나는 이 점이 있지. 얘가 6분의 파이인 거야. 근데 만나는 게 지금 두 개잖아. 왜? 사인은 6분의 파이가 되는 게 두 가지 값이 있어요. 2, 4분면에서 파이라는 요 점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6분의 5파이에서도 사인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의 답은 x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라는 두 가지 값이 x값이 되는 거야.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랑 같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선이 여기서 쭉 지나갈 거란 말이지. 쭉 지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선이 지나가고 여기 만나는 점 두 개 있지. 이 점에 x좌표를 구하면 그게 답이 돼야 된다. sin 값이 2분의 루트 2라는 값이 되려면 4분의 파이 45도가 돼야 돼. 근데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3, 4분면과 4, 4분면에서 답이 나와. 여기서 나오는 이 값 x는 4분의 5파이하고 x는 4분의 7파이일 때 얘네들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x값을 이 사인 값을 갖는다고. 오케이? 모르겠어? 자, 봐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자.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만 생각해.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건 30도야.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건 호도법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 6분의 파이가 답이 되는 거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려면 얘는 45도여야 돼. 4분의 파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얘가 양수잖아. 플러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이면 얘는 6분의 파이하고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요 두 개가 답이 된다고. 왜? 사인은 1, 4분면하고 2, 4분면에서 양수니까.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수가 되면 하나의 값은 3, 4분면 또 하나의 값은 4, 4분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답이 된 거야. 사인은 언제나 양수가 되면 1, 2 음수가 되면 3, 4에서 x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인의 특징상 반지름 일자리인 요 단위원에서 사인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됩니다. y값이 사인 값인 거야. 근데 그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됐대요.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이 점에 y좌표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2분의 1이 되는 이 가게 크기가 6분의 파이가 된 거야. 근데 이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을 거 아니야. 또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값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을 뺄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5파이가 또 다른 2분의 1이 되는 값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지나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요 선이 지나갔을 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점이 3, 4분면과 4, 4분면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게 이 점에서 이야기하는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가 된 거지. 이해합니까? 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사인. 코사인이면 어떻게 했겠어? 코사인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됐대.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 답을 구할 때 x 값이 얘는 60도 3분의 파이여야지 2분의 1이 되거든. 근데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건 4, 4분면이기 때문에 또 다른 x 값은 4, 4분면의 각 3분의 5파이가 답이 된다고.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가 답이 되는 거야. 4,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으면 x가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와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가 답이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그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2분의 1이 됐던 값은 최초에 만나는 값이 얘가 3분의 파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얘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서 3분의 5파이가 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요 값은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에서 뺀 값 3분의 2파이 파이에서 더한 값 3분의 4파이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의 값이 요 두 가지가 된 거고 양수일 때는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가 답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니?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안 어려워야 되는데 코사인의 경우에는 요 그래프 자체가 단위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x좌표니까 여기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넣는다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가게 크기가 3분의 파이 60도면 이제 이쪽에서도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2파이에서 빼주니까 요 가게 크기가 3분의 5파이가 된 거고 반대쪽에서 만들어지는 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 3분의 2파이하고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한 3분의 4파이가 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34쪽에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들 안에 보기 1번과 보기 2번이 있어요. 한번 여기 1, 3번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봐봐. 한번 달아보고 나하고 다시 또 얘기하게. 보기 1번은 아까 했던 거니까 사인 x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것도 했죠?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가 답이 되면 되고 탄젠트 x가 루트 3 되는 거 구해봤나? 했어? 그러다 뭐 나오지? 거는 얼마야?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4파이 왜지?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건 어디니까?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건 1, 4분면하고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의 이 각을 구할 때는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은 x를 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특수각에 대한 이야기야. 질문 자체가 사인이나 코사인 같으면 0이나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은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삼각함수의 삼각방정식의 답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지? 근데 이런 값들을 구할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갖는 값이 가장 기본적인 일사분면에서의 결과물을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양수면 양수인 사분면의 값을 표시하면 되고, 그들이 음수면 음수값이 나오면 음수인 사분면의 값을 표시하면 되거든. 근데 그 값을 표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안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사분면의 각 하나가 결정이 되지. 이 각에 대한 각이 세타가 됐어.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내가 대칭 이동을 시킨 이 x축과 이루는 각은 전부 다 똑같이 세타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 60도면 60도, 30도면 30도. 근데 얘네들이 2, 4분면의 각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2, 4분면의 각을 표시하려면 파이 빼기 세타를, 3, 4분면의 각을 표시하려면 파이 더하기 세타를, 4, 4분면의 각을 표시하려면 2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이 각을 표시해주면 된다고. 알겠나? 이상하네. 네, 학원입니다. 네네. 네네. 네. 이 각들에 대한 표시가 1, 4분면 이 각을 구하는 게 제일 첫 번째야. 그리고 2, 3, 4, 4분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 각에 대한 부호가 어디서 양수고 어디서 음수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요 안에서 답을 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아무거나 다른 거 하나 또 해볼까? 코사인 x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3이 된대.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x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지. x가 30도 6분의 파이어야 되잖아. 근데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건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이니까 2파이의 세타를 빼면 돼. 그 나머지 하나의 값은 6분의 11파이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6분의 11파이 될 거 아니야. 그지? 탄젠트의 값이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우리는 부호 생각하지 말고 1 되는 값을 생각해. 탄젠트가 1이 되는 건 45도 4분의 파이야. 근데 얘가 음수니까 2, 4분면하고 4, 4분면의 각을 표시해야 돼. 4분의 파이를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 두 가지 값을 결정하면 되지. 그럼 얘가 4분의 3파이하고 또 하나의 값은 4분의 7파이라고 답을 하면 된다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응? 어렵지 않아. 특수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답할 때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값을 이야기하면 되고요. 자, 이제 다만 0이나 1이 되는 게 좀 문제가 될 거라, 사인 x가 0이 되는 경우, 코사인 x가 0이 되는 경우, 탄젠트 x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인 x가 0이 되는 값은 x가 0, 파이, 2파이에서 0이 됩니다. 그치? 주어진 범위 자체가 0부터 다 주어져 0부터 2파이까지라면 사인 x의 그래프를 보면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3개가 다 포함돼요. 주어진 구간이 0은 포함하고 2파이는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면 2파이를 빼면 되겠지? 그치? 코사인 x의 그래프가 0이 되는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이때는 x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얘네들을 답으로 하면 되고, 그지? 탄젠트 x가 0이 되는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x가 0, 파이, 2파이. 탄젠트하고 사인은 0이 되는 값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사인 x하고 코사인 x가 1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경우는 사인은 90도 2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은 0일 때하고 2파이일 때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x가 2분의 파이라는 값
이 주기 하나의 주기 안에서는 2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어요. 코사인 x는 0이 되는 1이 되는 값이 0과 2파이라는 값 두 가지를 갖겠지.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이 값들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얘네들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어디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사인은 2분의 3파이, 코사인은 파이에서 음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x가 2분의 3파이일 때,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x가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네들은 뭐 좀 약간 특별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얘네들은 그냥 답을 딱 구하면 되는 것들이라 어느 정도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외워두면 답할 때 좀 빠르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것들만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을 물을 거니까 그 연결들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보기 4번에 보시면 이런 어떤 근들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의 특징들을 가지고 질문을 할 거야. (4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0부터 2파이에서 두 함수 y는 sin x와 y는 cosine 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BCD라 할 때 ABCD의 합을 구하래요. 우리 두 개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 sin x의 경우에 여기 sin x가 있어. sin x가 k랑 같아. 근데 얘네들은 두 가지 경우가 달라요. k가 양수일 때하고 k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k가 양수야. 쭉 지나가. 그래서 만나는 점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저 알파 값과 베타 값은 어떻게 값을 갖냐면, 이때는 x는 알파하고 베타라는 값을 두 개를 근으로 가질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파와 베타의 합은 파이가 됩니다.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180도 파이가 돼.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베타가 파이 빼기 알파하고 같거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파라는 근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파이라는 값은 베타라는 값은 파이에서 알파를 뺀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둘을 더하면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k가 음수일 때, k가 음수면 이 아래쪽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나오는 이 두 개의 근을 이 알파를 갖고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은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고, 두 번째 만나는 이 점은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왜냐면 k가 음수니까 1사분면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값 알파를 기준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3사분면은 파이 플러스 알파, 4사분면은 2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두 근, 이 두 근을 내가 하나는 파이 빼기 알파라고 잡고 또 하나의 값을 2파이 빼기 알파라고 하면 이 두 근의 합은 3파이가 되겠지. 이 위에 것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저 베타라는 값이 파이 빼기 알파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파이가 됐다고. 얘는 3파이가 돼. 사인은 양수인 k 값에 대한 두 근의 합이 언제나 파이고, 음수인 두 근의 합은 언제나 3파이야. 사인은. 코사인은 이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코사인 x의 두 근은 양수 쪽에서 만나든 음수 쪽에서 만나든, 내가 여기서 만나는 요 근을 알파라 하면 이쪽에서 만나는 요 근은 2파이 빼기 알파가 될 거야. 그치? k가 음수야. 음수면 여기서 만나는 근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 여기서 만나는 근은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k가 양수던 음수던
양수일 때는 알파 더하기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음수일 때는 파이 빼기 알파와 파이 더하기 알파를 더할 거기 때문에 얘도 2파이, 얘도 2파이가 나와. 그래서 코사인 함수, 코사인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언제나 2파이가 됩니다. 사인은 k가 양수면 파이, 음수면 3파이야. 근데 코사인은 언제나 2파이야. 알겠나? 지금 여기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건 k가 양수일 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갔어요. k 값이. 그치? 그러면 사인하고 만나는 점하고 사인하고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하고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고, 얘네들을 A, B, C, D라 잡으면 A하고 C를 더하면 파이, B하고 D를 더하면 무조건 2파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A, B, C, D의 합은 3파이가 될 겁니다. 코사인의 두 분의 합은 2파이, 양수인 K값에 대한 사인의 두 분의 합은 파이, 더하면 얘는 무조건 3파이가 나오겠지. 그 근의 특징에 대한 걸 여기 나와 있는 보기 4번 문제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탄젠트는 묻지 않는 이유가, 탄젠트는 근들 사이의 간격이 항상 주기만큼 차이가 나요. 주기만큼 차이가 나서 탄젠트는 그 근에 대한 얘기를 뭐 거기까지 막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상태야. 보기 5번입니다. 보기 5번에 보면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 쪽에 등호가 없죠. sin x가 3분의 2가 된다. 두 근을 A와 B라 하고, 여기서 두 근이 A하고 B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더하기 B가 필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파이가 되겠지? 맞아? 제가 음수였으면 3파이고, sin x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이때 두 근을 C하고 D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 값이 음수기 때문에 C하고 D를 더하면 3파이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라서 통용적인 답은 3이라고 답할 수 있겠지. 보기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0부터 4파이까지 방정식 2분의 x가 a를 만족하는 두 분 알파 베타, 2분의 x가 마이너스 a를 만족하는 두 분을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2분의 알파와 2분의 베타를 더하면 파이가 되고, 2분의 감마와 2분의 델타를 더하면 3파이가 됐을 거예요. 그치?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는 위에 있는 거니까, 그치? 그대로 두면 얘는 양수니까 파이가 될 거고, 얘는 음수니까 3파이가 됐겠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원하고,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를 원하기 때문에 전체 합을 구하면 얘는 8파이라고 나타내야겠지. 우리가 앞으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x가 그냥 x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x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2분의 1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거의 근을 구할 때 2분의 x가 6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거야. 응? 요 각의 자리에 들어있는 저 값이 6분의 파이, 30도일 때 이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물론 x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다시 3분의 파이로 바꿀 건데,
처음의 시작은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2분의 x를 구해서 다시 양변에 2를 곱해서 x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어?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건 또 하나의 근이 2분의 x가 6분의 5파이가 될 거니까 이때 x는 3분의 5파이가 그 다음에 근이 돼서 최종적인 답은 이걸로 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난 2분의 x가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더한 게 파이라는 걸 알아. 2분의 감마 2분의 델타 더한 게 3파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파이, 베타 더하기 감마는 6파이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되지. 마이너스 8부터 12라는 범위 안에서 y는 sin 파이 x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가 y는 2분의 1과의 교점을 a, b, c, d, e, f로 할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을 다 더하면 얼마니? 라고 했단 말이지. 우리가 구하려고,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건 sin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이랑 같다라고 하는 요 삼각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건데, 그 근이 이게 4분의 파이 x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지? 그렇게 해서 x값을 구하게 되면 파이를 나눠주고 곱하면 3분의 2하고 3분의 약분하고 나면 10되나요? x라는 값이 구해지면 파이로 나눠주고 나면 이게 근이 되는데, 지금 내가 구한 이 근은 이 2분의 1이 지나갔을 때 여기서 만나는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3분의 2하고 3분의 10이 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인 함수의 주기가 8이에요. 8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저 전체 범위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 8부터 12까지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부터 8까지거든. 근데 12까지니까 여기에 그래프가 하나 더 있겠지. 그지? 그럼 얘가 쭉 와서 만나는 이 두 개의 근은 요 값 두 개에다가 8을 더하면 되겠지. 하나는 3분의 2 더하기 8일 거고 또 하나는 3분의 10 더하기 8이 될 거야. 마이너스 8부터도 있으니까 여기에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쭉 여기 완결해서 만나는 이 두 개의 근은, 그럼 얘네들은 이제 두 개의 근은 3분의 2에서 8 뺀 거하고 3분의 10에서 8 뺀 게 들어가 있겠지. 맞니? 총 6개의 근이 있는데 3분의 2, 3분의 10이 있고, 오른쪽으로 간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두 개의 점은 주기만큼을 더한 두 개의 근이 있을 거고, 왼쪽으로 간 이 두 개의 근은 주기만큼 뺀 또 두 개의 근이 있겠지. 우린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근을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8을 지워버리면 요 두 개를 더한 4짜리 근이 4, 4, 4에서 12가 답으로 나오겠죠. 문제에서 준 그래프, 그 주어진 이야기들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0부터 8까지 여기 12, 여기는 4, 이쪽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을 때 나와 있는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가서 만들어지는 총 6개의 교점을
맨 앞에서부터 A, B, C, D, E 이걸 A, 얘를 B, 요놈을 C, 요놈을 D, 여기를 E, 여기를 F라고 잡은 거 아니야. 다 더하라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이 주기 안에서 만나는 요점과 요점에 대한 값을 구했더니 지금 얘가 3분의 2하고 3분의 10이 된 거야. 사실 얘도 구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C라고 하는 요 값 있지. 얘가 C야. C. C면 이게 C면 여기가 C면 여기는 4 빼기 C고 그지? 그 다음 여기 2는 8 더하기 C고 여기 F는 12 빼기 C고 이쪽에 있는 A는 마이너스 8 더하기 C 얘는 마이너스 4 빼기 C가 되는 거야. 0보다 큰 첫 번째 만나는 요 근을 기준으로 해서 요 대칭성들로 인하여 4 빼기 C 8 더하기 C 12 빼기 C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얘하고 얘 없어질 거고 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면 딱 12만 남는 거잖아. 알겠어? 주기함수가 갖는 특징인 거야. 주기함수의 특징. 이해하는가? 응? 이해한가? 저거 주기를 어떻게 주기는 언제나 이 파이를 x 앞에 개수의 절대값 요 b로 나눠줘야지. x 앞에 있는 걸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의 x 앞에 개수가 4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내가 4분의 파이로 나눴죠. 어디였지? 4분의 파이로 나눈 거? 여기 이 파이를 4분의 파이로 나눠서 주기가 8임을 알았지. 근데 뭐 사실 넌 여기 써 있어요. 그림에. 그림에 안 써 있네. 주기 8이니까 주기 8이라고 잡아줄 수 있어야 되지. 그래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들처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부등식은 위아래를 갖고 구할 거야. 위아래. sin x가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0부터 2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sin x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지?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다 2분의 루트 2 표시 하나만 딱 하면 돼. 2분의 루트 2라고 하는 선이 지나가. 그치?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읽을 때 sin x가 2분의 루트 2라는 이 분홍색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분홍색보다 아래쪽에 있는 sin은 이 부분이잖아. 그 다음에 이것보다 아래에 있는 건 여기 이 부분이 다 해당되는 거지. 그치? 이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x값의 범위. 여기 만나는 유점을 찾아야지. 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건 45도 4분의 파이. 이쪽에서 만나는 건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가 되겠지? 오케이? 답해야지. 0부터 4분의 파이, 여기 등호 있으니까 등호 잡아주고, 또는 4분의 3파이보다 표가 같고
여기 제일 마지막이 2파이니까 2파이보다는 작다라고 답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프에서 사인 그래프에서 저 2분의 루트 2라는 저 직선과 높낮이를 가지고 위냐 아래냐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돼. 얘가 부동호형에 갖춰 있어요. 표가 나갔다 2분의 루트 2보다. 그러면 얘는 이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잖아. 그럼 이때는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지. 단위원,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인은 y값이라고 그랬어. y좌표가 여기 2분의 루트 2가 지나가요. 이것보다 큰 건, 이것보다 작은 건, 작은 건 이 아래 부분이잖아. 그지? 이 아래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값의 범위가 일단 여기 만나는 이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사이에서는 이 위에 있는 거고 먼저 이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이야기하면 0부터 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게 요 가격 길이가 4분의 파이거든요.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까지가 있고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요쪽에 해당하는 것 4분의 3파이부터 x가 2파이까지 해당하는 부분도 얘네들이 아래쪽에 있는 거지. 그치? 방법은 둘 다 알고 있는데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쪽으로 통일하는 게 좋아. 안 헷갈리려면 이런 의미다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과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로 통일해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코사인 x도 볼게요. 9번에 보면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그 그래프를 그리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이 쭉 지나가 2분의 루트 3이 지나가 이것보다 코사인이 안에 있는 건 이 부분이겠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 끝값들을 구해야지. 그럼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얘가 6분의 파이일 때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11파이일 때니까 x값의 범위는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11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사인처럼 얘도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번에 큰 거니까 이 양쪽에 있는 부분이 답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파이보다 작다 또는 6분의 11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했겠죠. 작으니까 얘가 답이고 크면 얘네들이 답이 되는 거야. 코사인도 단위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코사인은 x좌표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지나가. 그러면 2분의 루트 3보다 작은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얘보다 작은 x좌표를 x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를 답으로 하려면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4분의 3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면 3분의 파이인가? 6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6분의 11파이겠지? 이 사이니까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11파이 이하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지. 단위원을 이용하면 그렇고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렇다. 탄젠트를 놓고 보면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 탄젠트가
제일 지저분해. 응? 얘보다 크거나 같아. 탄젠트는 중간에 점근선들을 가지고 있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얘가 루트 3보다 커야 돼. 루트 3분의 1. 그러면 저 선보다 위에 있는 탄젠트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지. 그지? 저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을 보면 루트 3분의 1이 3분의 1 루트 3, 6분의 파이일 때거든? 30도. 근데 얘가 파이만큼 더 가면 6분의 7파이가 있겠죠? 답을 적을 때 점근선에서 끊겨요.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점근선 2파이에서 끊겨 또는 6분의 7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점근선 2분의 3파이에서 끊기겠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으면 이 안에 결국에는 맨 첫 번째, 가운데, 끝에 두 개의 그래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역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젠트는 삼각방정식이나 삼각부등식을 풀 때 보통 많이 주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이렇게 많이 줘요. 저렇게 주면 얘네들은 요 그래프 하나만 갖고 하는 얘기인 거야. 그래야지 좀 예쁘게 답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탄젠트의 범위는. 제가 풀어드린 이 10번까지 보기 문제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방정식과 부등식이야. 얘네들도 똑같이 2차식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환해서 풀면 되거든. 치환해서 풀어나가다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각에 대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월요일에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요 기본적인 것까지만 연습을 좀 해갖고 오시고 내가 이 부분이 뭐 연습하고 막 그러면 그 순간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근데 그 이해를 하는 과정이 정말 안 어려운 게 30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분모가 6이야. 분모가 6이야. 1, 2, 3에서 4, 5, 6, 7, 8, 9, 10, 11, 12까지. 여기서 약분이 안 되는 것만 내가 남길게요. 이 약분 되는 거 다 버리고, 약분이 되는 걸 다 버려. 얘 약분되지. 얘도 약분되지.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1, 6분의 7. 이 4개만 남지. 그 4개가 여기 써있는 숫자들이야.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3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은 이 안에서만 답이 나와. 저 안에서만 답이 나와. 반드시 6분의 1, 6분의 5, 6분의 7, 6분의 11.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는 파이 빼기 세타 2, 4분면 얘는 파이 더하기 세타 3, 4분면 얘는 2파이 빼기 세타 4, 4분면의 각인 거야. 근데 이게 웃기게 분모가 4일 때도 똑같아요. 분모가 4일 때도 내가 1, 2, 3, 4, 5, 6, 7, 8까지 쓰지. 4하고 약분되는 걸 다 지워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그다음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라고 하는 이 4가지 값이 남고 이게 1, 2, 3, 4, 4분면에서의 45도에 대한 각들이야. 3일 때도 마찬가지야. 3일 때도 똑같이 분모가 3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는 약분돼서 안 되고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2파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값은 이 12개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이 12개 안에서 30도와 45도와 60도에 대한 답은 이 안에서만 무조건 나와요. 특수하게 주어지는 0이나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파이 여기까지에 대한 얘네들은 0이나 1에 1,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에 대한 답들이 되는 거고 대부분은 다 이 안에서 해결이 된다. 오케이.